네,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V벨트 풀리에 대해서 CAD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의 하나의 부품이시죠? 이죠? V벨트의 풀리로 이제 이름이 이제 정해진 건 여기 V자 홈에 그 벨트, V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벨트가 여기 끼워져서 이제 회전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V벨트 풀리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인으로 수직 수평선을 긋고, 이 수직 수평선은 저는 그릴 때 여기 중심 혹은 뭐 어떤 방향이든 뭐 이쪽 모서리 혹은 이쪽 모서리, 이게 본인이 모서리를 하나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치수가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렸고요. 양방향으로 9.5, 9.5 옵셋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9.5라고 주시고 왼쪽 오른쪽이죠. 사실 얘는 위아래로도 대칭이지만요, 요 키홈을 빼고요, 좌우로도 사실은 대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좌우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데, 전체적으로 다 대칭 형태로 그리지는 않고 상단에 있는 뭐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뭐 다 그린다거나 이 부분은 한 반만 그려서 미러 할 거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편의에 따라서요. 자, 이건 중심이고 여기가 중심이고요. 자, 위쪽에 치수가 많으니까 위쪽 부분을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중심 기준에 제일 꼭대기가 97.4라고 돼 있죠. 옵셋 97.4라고 하고 옵셋에 나누기를 주면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자, 소수점이 있는 옵셋 할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하셔야 돼요. 옵셋 974 나누기 20으로 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10을 곱한 이 값으로 옵셋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네, 아셨죠? 이렇게요. 이게 제일 꼭대기고요. 그 다음에 92가 있죠? 옵셋 92 나누기 2로 하겠습니다. 자, 옵셋. 요 바닥은 써있진 않네요. 2.7하고 6.3이 있죠? 아마 요게 2.7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3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옵셋 6.3으로 해서 밑으로 지수 치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V 벨트가 안착하는 V자 홈이겠죠. 자, 그럼 중심에서 이게 8이라는 숫자가 보이십니까? 옵셋 4라고 주고 하나 주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대각의 경사 각도가 38도인데 이 절반이 19도가 되는 거죠. 19도가 되죠? 그쵸? 19도요. 그러면 요선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만든 4라고 옵셋된 요선 자체를 그 19도 정도 오른쪽으로 누이면 어떨까요? 로테이트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R로 엔터 클릭하시고 엔터, 회전돼야 되는 중심 여기죠? 요 교차점 클릭해 주시고, 자, 요게 요 방향으로는 플러스 방향이고 요쪽 방향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9라고 주셔야지 이렇게 꺾겠죠. 됐죠? 트림으로 끊어내고 끊어내겠습니다. 자, MI 엔터 밀어 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좌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선들은 지금상으로는 이게 중심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에 약간 티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건 중심선으로 지금 일단 좀 바꿔 놓을게요. 그래야 좀 구분이 쉬울 것 같아서요. 자, 바닥에 이 선도 사실 필요 없는 선인데, 이게 그냥 트리밍이 된 거 아니고 사실은 이게 0.5라고 하는 이게 반경값이 들어갔거든요. 그 필렛으로 0.5를 여기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이 같은 게 홈처럼 생긴 이 부분이 있고 관통된 구멍이 보입니다. 이게 4개가 있다는 뜻이고 여기 88이라는 소리겠죠. 얘 끝은 68이고 얘 시작은 32예요. 옵셋 68 나누기 2로 하셔서 저 위로, 옵셋 32 나누기 2 하셔서 바닥으로. 요 사이 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깊이 값은 없지만 중심이 6이잖아요. 옵셋 3이라고 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간 홈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 R 값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도면상에서 지금 한 가지가 누락됐군요. 도면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뭐 R3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우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렛 3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줄게요.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내고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해요? 미러해서 저쪽으로 넘기면 좌우가 됐고요. 요 중심에 8파이짜리 구멍이 4개 있다는 거니까 이게 절반 단면에 쓰니까 보이는 건 2개밖에 구멍이 안 보이겠죠. 이렇게 보시고, 요번에 중심은 50이라고 써 있습니다. 옵셋 50 나누기 2 하셔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옵셋으로 4를 해서 위 트림을 하고 밀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고 MI 엔터 이렇게 밀어 주시죠. 그 다음에 얘가 중심에 있는 중심선일 거니까 이렇게 또 끊어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심선이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제가 방금은 요걸 이렇게 해서 레이어에서 바꿨지만 이 특성을 이 서식을 여기다 복사 붙여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피가 아니고요. MA 엔터라고 마치 프로라고 합니다. 누르고 원본 클릭, 4번 클릭하면 원본의 특성이 4번에 복사되는 그런 서식이 복사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완성됐고 이쪽에 보면 이제 축이 들어가는 구멍하고 키가 올라타는 요 윗부분이 보입니다. 얘는 바로 그리려면 15파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죠. 얘가 근데 치수선이 이쪽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5가 맞는데 얘서부터 여기까지는 7.5가 아닙니다. 우측에 보시면 좀 이제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밑쪽을 먼저 그래요. offset 15 나누기 2라고 하셔서 밑에 놓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일단은 끌어내고요. 자, X라인으로 얘를 위에 걸 바로 미러로 못 그리기 때문에 X라인으로 수직선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원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죠? 그럼 요게 15파이거든요. 이게 15파인데 도면에서는 이게 17.5죠. 그렇다면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 꼭대기 키의 저 끝까지 높이가 2.3에 더 더해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옵셋으로 17.3이라고 하고 위로 올려보내고요. 폭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쪽이니까 옵셋 2.5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한쪽 방향 생기게 되겠죠. 얘를 절반만 그린 이유가 여기 대칭 기호를 이용해서 절반만 그리게 된 겁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선도 지금은 필요 없겠죠. 얘를 끊어낼 때는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트림으로 끊어내고요. 여기도 트림으로 끊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를 미러해서 올리는 요 선이 아니라 X라인으로 요 선을 당겨 와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얘는 7.5가 맞는데 15가 되려면 여기가 또 7.5가 돼야 되지만 7.5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우측에 있는 그림을 먼저 키 구멍을 먼저 그려놓고 당겨 와야지 완성되는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트림으로 끊어내고 또 트림으로 끊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선도 요거 기준으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여기서 좀 짧게 끌지 말고요. 왜냐하면 대칭교를 넣어야 되니까 조금 더 길게 빼주십시오. 그래야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없죠? 저장 우리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을 밑으로 밀어하면 되니까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제 선을 정리해 가면서 여기 선을 먼저 완성해 봅시다. 여기 바깥쪽에 R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 왜 우리가 여기에 치수를 넣지 않고 이쪽으로 다시 뺐냐 하면 이 부분이 좀 협소해서 치수를 넣기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한 2배 정도로 배척을 해서 2배 정도로 여기 부분 확대를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F 엔터, R 엔터 1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 사이를 하나 끊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R 0.2죠? F 엔터, R 엔터 0.2라고 하고 여기 엔터 여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V 홈은 완성됐고 여기도 이미 여기는 완성시켜 놨고요. 그 다음 이쪽은 못따기가 있긴 있는데 표시가 없으니까 우리는 1로 주겠습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1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못따기가 이렇게 못따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챔퍼를 이용해서 못따기를 이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선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보통 못따기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고요. 이 부분만 따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이 선들이 다 끊어져 버렸죠. 명령어 중에 끊어진 선을 하나 더 잇는 그 명령어가 있는데 그걸 조인이라고 합니다. 조인 클릭 엔터. 아이고. 자, 이 선 자체가 지금 무슨 선이냐면 이거 X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두고요. 요거를 미러를 시켜서 요 밑에를 좀 완성하고 가겠습니다. 하고요. 트림으로 요걸 먼저 끊어내고요. 여기도 끊어내고 그 다음 조인으로 한번 붙여볼까요? J 엔터 클릭 엔터 주시면 잠시만요. 클릭 엔터 그렇죠. 예, 단독으로 해주세요. J 엔터 클릭 엔터 해주시고
나머지 여기 부분들은 꺾였으니까 이렇게 라인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단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 선으로 이렇게 외형선으로 이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림상으로는 얼추 다 됐네요. 그러면 BR로 여기 이제 중심선에 해당하는 선들은 이렇게 끊어주고요. 정리하는 김에 여기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BR로 여기 부분 또 끊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MA 엔터로 이렇게 특성 우리 복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방금 했었죠?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럼 그림상으로는 이제 드로잉은 거의 완성됐고요. 여기 중간에 해칭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걸 단면 쳤으니까 H 엔터 치시고 해칭이 들어가는 거 30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 둘, 셋, 넷. 영역을 다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 클릭. 여기는 해칭 아닙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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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 주시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죠. 저장 누르고 자, 그 다음에 그림상으로는 완성이 된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치수를 조금 넣어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완성하고 여기 있는 부분도 완성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쭉 뻗어가는 이런 치수들은 제가 혹시 무슨 치수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건 다 대칭 치수죠. 위아래가 같으니까요. 대칭 치수고 이건 다 대칭 치수고 이거는 뭐 길이 치수고 중심 길이 치수다. 그죠? 자, 주자면 여기 15파이부터 먼저 주겠습니다. 이게 끼워지는 부분이군요. H7이라고 하는 대문자가 붙어 있는 건 구멍의 뜻이고 끼워 맞춤 공차 H7등급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뒤에 있는 7은 IT 공차라고 불러요. 기계 제도에서요. DLI 여기 찍고 여기를 찍지만 그 다음에 좀 여유있게 조금 빼놓고요. 여기 14.5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보셨죠? 얘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폭파시켜서요. 이렇게 치우고 얘를 ed 에디터로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고쳐 쓰는 편입니다. %%C에 15에 H7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 편이에요. 폭파시키는 게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간격이 좁은 것 같아요. 미러 이용하셔서 조금 뒤로 빼고요. 무브 이용하셔서 좀 빼고요. DLI 치고 요 마디 하나, 요거 32, 그 다음에 여기 50이었죠 아까? DLI입니다. 계속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돼요. 클릭, 클릭. 여기 68이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90이었던 거고 네,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끝머리가 97.4였나요?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조금 거리가 있네요. 조금 더 띄워서 거리를 주고요. 자, 그러면 치수, 가로 치수는 다 들어갔고 이제 이쪽 치수 한번 줘봅시다. 17.3이네요. 17.3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상단에 올라가서 여기 8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여기 모서 여기 교차점 이게 8이고 그 다음에 DAN을 쳐서 여기 각도가 38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주고요. 그 다음 DLI로 여기 마디하고 여기가 2.7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요 바닥 부분이 6.3이었어요 아까. 얘가 너무 멀다 그죠? 안쪽으로 조금 넣어주시면 조금 더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이가 하나 있었죠. 이게 8이었죠 아까. 빼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6이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주고 치수가 안쪽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요. 조금 밖으로 빼놓읍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중심까지가 아까 9.5였습니다. 이거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19였죠. 이렇게 하나 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키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반만 있네요. 얘도 한 얼추 이 정도 주고 한 이 정도 빼놓은 다음에 얘를 방향을 이렇게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폭파시키고 이렇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 치수는 바꿀 수 있겠죠? 예. J2에 요거의 소문자인 게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JS9라고 하는 요 J가 대문자네요. 이것도 키도 구멍이니까 대문자가 맞습니다. J만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5에 대문자 J에 소문자 S9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얘도 끼워맞춤 JS 등급의 JS 끼워맞춤의 9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 부분만 부분 확대했잖아요. 요렇게 생긴 타원을 우린 엘립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대해서는 자, 그럼 EL 엔터 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얼추 잡고 무브 이용하셔서 살짝 안에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반경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당하게 크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작업 쓰시면 됐고요. 얘는 이제 감싸는 얘는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 확대할 때는 이 부분만 복사를 이렇게 따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카피 누르셔서 얘를 좀 빼오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치수는 일단 다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엔터 치고 이렇게 치우는데 아마 해칭이 안 지워질 거거든요. 잘 지워지나요? 아이고, 지워졌군요. 지우시면 다행입니다. 안 지워지면 해칭 자체도 폭발을 시켜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필요 없는 해칭들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칭을 다시, 해칭도 폭파가 됩니다, 여러분. X 눌러서 폭파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되셨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 돌아올게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크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일부러 2배를 키워서 치수를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2배를 키워야 되겠죠. SC 엔터를 치고 드래그 잡고 엔터 기준점 하나 찍고요. 2라고 주시면 2배로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서 2배로 따왔는지 어떤 여기 마킹이 필요하겠죠. 뭐 A라고 하든지 B라고 하든지 어떤 그 이니셜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 A 혹은 여기서 마킹한 이 부분이 이름이 똑같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똑같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자 볼게요. 여기 다 파이가 들어간다, 그죠? 좋습니다.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일단 하나만 파이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넣고 1차 단위 쪽에서 치수 머릿말에다가 %%C라고 주고 엔터를 한번 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가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서식 복사 MA 엔터 치고요. 클릭하고 요걸 드래그로 다 잡아주면 파이가 들어가겠죠. 심지어 얘도 파이가 들어갑니다. 자, 이상 없으면 ESC. 자, 보면 파이인데 얘만 뒤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요렇게 작은 게 뭐가 들어갔죠? 공차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라고 하는 공차네요. 그럼 실제로 이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라면 공차 값은 얼마입니까? 1.2라는 소리죠. 위치소 허용차, 아래치소 허용차로 봐야 되니까 그 합이 공차가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자, 얘 뒤로 들어가서 커서 뒤로 놓고요. 커서 뒤에 붙여놓고, 자, 봅시다. 퍼센트 P라고 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0.6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드래그로 이렇게 잡고, 요거 글자 크기를 한 2.5로만 그냥 낮추시면 됩니다. 얘는 위에 꺽쇠가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는 꺽쇠가 필요한 거예요. ED로 들어가서, 자, 그 플러스 0.1이라고 주고 꺽쇠 넣고, 그 다음에 0이라고 주고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누르시고 한 칸 띄우고요.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여기 공차가 들어갑니다. 얘도 공차가 있네요. ED로 들어가서 플러스 0.2에 꺽쇠 하나 넣어주고 0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한 칸 띄우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럼 여기 들어갔고요. 얘도 공차가 들어간다, 그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P 0.5. 얘도 이쪽에서는 뭐가 하나 누락됐군요. 여기 각도의 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각도의 도니까요. 그러면 %D 요거 드래그 잡고 폰트는 2.5로 낮춰주시면 곱창 모양으로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저장 누르고요. 요거 길이도 지금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들어가 있네요. ED로 들어가서 %P 1.0 그다음에 드래그 잡고 폰트는 2.5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벗어나지만 얘를 눌러서 이쪽으로 다시 옮겨 주시면 되겠죠. 저장. 자, 이거 4-가 빠졌네요. ED로 들어가서 4-라고 주시면 됩니다. 저장 누르고요. 그러면 치수는 주됐고요. 자, 요 부분. 자, 여기가 이제 A라고 이제 마킹해 놨네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도 A라고 줘 볼까요? 텍스트 T 엔터 박스 잡고 3.5 글자 크기로 해야 되고요. A라고 주면 되겠죠. 근데 대문자입니다. A로 주고 노란색으로 할게요. 글자니까요. 됐습니다. 무브 이용하셔서 조금 더 근접시키고 다시 얘를 카피하셔서요.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거 갖다 눌러놓고, 자, 그 다음에 좀 글자를 타이핑을 해볼까요?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써있는 것처럼 디테일 A라고 주시고요. 간격을 좀 띄워주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서 이게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척도를 얘기합니다. 스케일. 아까 우리가 2배를 키웠기 때문에 2대 1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도면의 크기, 이게 실제 모양의 크기, 그 다음에 이거는 도면의 크기. 그러니까 실제 모양은 1이지만 도면에서는 2로 표현했다. 그 뜻입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경, 또 반경, 여기도 반경. 근데 반경값이 좀 이상하죠? 2배로 다 커진 느낌이죠? 예, 왜냐하면 이걸 2배로 키웠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3배로 줄이려면 선택을 다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니고, 좀 내려보시면요. 얘도, 1차 단위에서 보면 선형 치수 축적 이거를 0.5로 낮춰주시면 치수도 0.5로 내려옵니다. 이 부분. 자, 됐고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아이고, 예,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요런 것들, 이제 요런 기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저장 누르시고, 표면 거치기 그리는 방법은 그때도 했지만, 폴, 육면으로 중심 찍고, 외접, 윗방에 놓고 7이라고 주고요. 라인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지우고. 그 다음에 아까 글자 만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얘 데리고 오면 되겠죠? 얘 데리고 오고. 근데 요건 지금 데리고 오지 말고요. 자, 얘를 가는 시선 바꿔놓고 스케일을 좀 줄입시다. 자, 스케일은 0.5로 확 줄이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얘를 데리고 올게요. 그래 좀 모양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얘 글자 크기도 사실은 좀 큽니다. 2.5로 낮추고, 그리고 얘는 이제 대소문자를 적어야 되니까요. 소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XYZ니까 X 먼저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얘를 3마리를 만들어요. 하나, 둘, 3개. X, Y, WXY죠. W, X, Z도 있는데 Z는 안 쓰거든요, 잘. Z는 이거는 표면이 굉장히 곱다는 소리이기 때문에요. 이건 잘 안 쓰고요. 때도 안 쓰겠지만 이 도면에서는 Z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Y까지만 넣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자 어레이를 이용해서 얘 잡고 중심은 언저리 여기 잡고요. 원형으로 잡고 항목은 4개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호들은 요걸 치울 거고요. 여기 얘들은 치울 거고 복사할 겁니다. 위에 거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네. 그래야지 조금 더 보기가 좋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카피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다가 각각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W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이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중심점 평균 거치기 값이 얼마가 이제 12.5나 이렇게 어떤 수치가 있긴 한데, 이 W라고 하는 이 부분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의 구멍을 그냥 기계로 가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조립이나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친 면으로 따지면 좀 거칠게 가공이 됐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드릴 가지고 그냥 구멍을 뻥 뚫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구멍에는 어떤 핀이 들어가거나 축이 들어가는 구멍이 아닌 그냥 뚫리는 구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X라고 하는 부분, Y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좀 있는데, X라고 하는 부분에는 뭐 벨트가 올라타거나 벨트가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이고, Y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벨트 요거 기준에서는 V벨트가 요 표면을 슬라이딩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가공되는 면인데 그 면이 어떤 조립되거나 터치되는 면, Y라고 표현되는 이런 면들은 그 면 자체가 기계 가공도 되면서 그 면이 다른 부분하고 같이 마찰이 일어나는,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급이 2개가 보이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 Y급이 양쪽으로 2개가 보이시죠? 얘는 세워진 Y급 가져가셔서 만드시는 게 편해요. 요거를 제가 이거 눕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거 눕히는 거는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로테이트 이용하셔서 요거 다 잡아주고요. 엔터. 얘 끝점을 찍어서 이 방향으로 내리면 돼요.
클릭. 얘도 로테이트 잡고 엔터 찍고, 얘는 윗방향이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도 X급이 나머지는 다 X급이네요. 서 있는 X급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X급 카피하셔서 X급 카피해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방향 X급 복사해서 여기 하나 데리고 오고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반대편에 X급 데리고 오고요. 얘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하나 넣고 여기도 하나 넣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진 X 요거 하나 데리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이제 예, 표면 거치기는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좀 편하죠, 의외로.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블로그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거나 그러면 또 편하겠죠, 나중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하공차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갔습니까? 아, 여기 대칭기호를 빠뜨렸군요. 대칭기호는 특별히 어떤 뭐 형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라인으로 찍고요. 요 방향을 놓고 한 5 정도로만 하나 만들었까요? 길이 5. 그 다음에 이거는 가는 시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사이 간격은 대중 없습니다. 보기 좋게. 그 다음에 무브 이용하셔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카피 이용하셔서 저 위로도 하나 더 붙여 주셔야지 이게 완벽한 대칭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가 다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다 들어갔고, 예, 알려줬고요. 들어갔고 됐고요. 표면 거치기 들어갔고 예, 그진 다 들어갔네요. 저장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기하 공차죠. 여기 데이터 기호가 이번엔 D로 돼 있네요. 자, L이 엔터를 주고 찍고 좀 바닥 내려서요. 화살표 나오거들랑 찍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를 화살표에서 여기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로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에 톨러런스 TOL 치고 알파벳 D네요. 대문자입니다. D 확인 누르고 클릭. 자, 무브 이용하셔서 이렇게 찍어주면 예, 이 부분이 D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흔들림 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 표면, D 축선 기준에 중심 기준에 요 면의 흔들림 혹은 요 바깥쪽 원통 부분의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파이 기호는 다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L 엔터 치고요. 이쪽에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자, TOL이라고 치고 앞에 기호는 요 흔들림 공차. 데이텀은 D라고 하고 공차는 0,1000분의 15다, 그죠?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화살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원통, 이쪽 원통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이쪽 얘를 화살표가 한쪽으로 이렇게 여기만 돼 있다는 소리는 여기에만 해당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위아래 대칭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L 엔터 치고요. 찍고 이거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카피하셔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복사하셔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 한번 눌러주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검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름 들어갔고요. 파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공차도 다 들어갔고요. 각도에도 들어갔고, A 부분 디테일 A 2배로 늘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9의 절반이고 공차 들어갔고 6이고 4개고 구멍이, 이 구멍 4개는 사실 여기에 표현이 빠져있죠. 그러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면 다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 부분 조금 완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소라고 하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따기는 뭐 C1이라고 해야 되겠죠? C1. 요거 근데 글꼴이 굴림이다,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한 개가 더 있죠. 네, 한 개가 더 있었어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깎기입니다. R 얼마예요? 우리 3으로 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지 이제 이 도면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가공하는 사람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가공을 하겠죠. 여기 왜냐면 R 값이나 C 값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도면은 이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